안녕하세요. 경리TV 한아란입니다. 이번에는 경리가 알아야 할 수입 거래와 분계를 알려드립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땡스 부탁드리며 1대1 개인 맞춤 가해와 그룹 가해와 멤버십 영상,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먼저 수입이란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국내로 사들이는 것이죠. 그럼 이때 볼 수 있는 서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화증권,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등등입니다. 인보이스는 청구서로 수입거래처에서 발행해주는 것입니다. 인보이스 일자와 결제 방법, 결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수입한 내역도 나와 있죠. 그리고 수입을 하면 당연히 통관 절차를 거쳐서 수입신고 필증을 받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는 수입 면장이라고 합니다. 이 면장을 보고 우리 경리들이 체크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관세와 부가세 같은 금액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을 토대로 수입세금 계산서도 발행됩니다. 그럼 수입 거래 순서대로 어떤 업무가 발생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일반적인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주문을 하고 계약금과 같이 먼저 선급을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손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보냈다면 각종 무역 서류를 받게 되고요. 물건이 도착하면 통관을 진행하고 그 해외 거래처에 남은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여기서 선지급, 먼저 대금 일부를 선급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거래가 있다면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선급을 하는 경우라면 그때 분계는 선급금이 차변, 대변은 보통 예금이나 외화 예금으로 실제로 송금한 통장을 계정 과목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송금한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분계는 다 원화로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물건이 출발하면 각종 무역 서류를 받는데 여기서 인보이스대로 매입을 인식하는 경우 인보이스 일자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그때 분계는 저변의 밑작품,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요. 대변에는 먼저 지급한 선급금이 있다면 그걸 먼저 대체하고 남은 잔액은 외상매입금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금액은 선급금은 먼저 지급한 금액과 동일하게 하면 되고 외상매입금과 비착품은 인보이스에 나온 금액대로 합니다. 외화라면 인보이스 일자로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이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면 부대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그때 이런 부대 비용은 매입 원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계는 차변의 미착품이죠. 대변에는 선급금인데요. 이 선급금은 수입을 하는 해외 거래처에 먼저 지급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제로 통관을 할 때 직접 하지 않고 대행해주는 관세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관세사에서 이런 부대 비용도 같이 관리해줘서요. 그 관세사에게 먼저 돈을 줍니다. 그 선급금이에요. 그리고 통관을 합니다. 이때 관세와 부가세, 통관 수수료 등이 발생되는데요. 먼저 관세와 통관 수수료도 매입 원가에 포함되어야 해서 미착품으로 합니다. 그리고 통관 대행해주는 관세사에 대납을 해주고 그 대행 수수료이기 때문에 먼저 준 돈이 있으므로 선급금으로 합니다. 실제 통관할 때 관세사에게 내역을 받아 돈을 먼저 주고 그 돈으로 관세사에서 관세랑 부대 비용 등을 납부해 줍니다. 그리고 통관을 하면 관세청에서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때 분계는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선급금입니다. 공급가액은 분계하지 않습니다. 대변에는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대행 관세사에서 대납을 해주니까 선급금입니다. 그리고 통관을 마친 후에는 여태까지 발생한 매입 원가, 즉 미착품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원재료로 바꿔주는 분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처에게 남은 대금을 지급할 때에 기존의 매입을 인식하면서 외상매입금을 잡아놨던 그 금액을 차변으로 가져오고 대변에는 실제로 송금한 금액을 적어 보통예금이나 외화예금을 하시면 됩니다. 송금한 환율을 적용한 원화 금액인데요. 그러면 기존의 외상매입금 금액과 실제로 송금한 금액이 환율 차이로 인해 다를 겁니다. 그럼 그 차액은 외환차익 혹은 외환차손을 사용하여 잡습니다.
이렇게 수입 거래 순서별로 일어나는 거래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신다고요? 그럼 실제 발생되는 거래를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품을 수입하기로 하고 10,000달러를 선지급하는 경우 송금 환율은 1,200원, 송금 수수료는 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송금을 할 때 송금 영수증을 보시면 다 나오는 정보죠. 10,000달러의 송금 환율 1,200원을 곱하면 1,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차변의 선급금으로 거래처는 송금한 그 해외 거래처가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가져가는 해외 송금 수수료 2만 원은 지급 수수료가 됩니다. 이 두 금액을 합쳐서 일반 통장에서 송금했다면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물건을 보내서 인보이스, BL 등의 무역 서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인보이스를 보고 또 분개해야 합니다. 인보이스에 적힌 물품 가격 기준으로 원화라면 그 금액 그대로 분개하면 되지만 외화라면 인보이스 일자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그 기준 환율이 1,250원이네요. 물품 가격 5만 달러에 기준 환율을 곱해 원화 금액은 6,250만 원입니다. 그럼 이 금액으로 차변에 미착품이 오면 됩니다. 미착품은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통관하기 전까지는 미착품으로 둡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먼저 선급한 금액이 있으므로 그 선급 금액을 먼저 대체시켜 줍니다. 그 금액은 먼저 지급한 그 금액대로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1,200이었죠? 그럼 그 남은 잔액 5,050만 원이 그대로 외상매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면 부대 비용이 발생됩니다. 바로 통관할 예정이라면 그 관세와 부가세, 부대 비용까지 미리 계산해서 통관을 대행해주는 관세서 쪽에서 금액을 청구할 겁니다. 이건 실제로 납부하거나 하기 전에 미리 주는 경우가 많아서 선급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선급금, 거래처는 통관 대행해주는 관세사, 그리고 일반 통장에서 송금해주니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겠죠. 다음 실제로 통관을 진행을 하면 대행해주는 관세사에서 먼저 준 그 돈으로 그쪽에서 대납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납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한 정산서를 줄 텐데요. 그 정산서를 보고 분개해야 합니다. 그 정산서에는 실제로 납부한 관세 납부 영수증, 그리고 수입신고 필증과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세금 계산서가 있고 또 자기네들이 먹는 통관 수수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 선박 부대 비용 같은 비용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관세 납부한 것은 차변의 미착품으로 대행 관세사에 먼저 준 선급금을 대변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세금 계산서 일자 기준으로 납부한 부가세도 분개합니다.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공급가를 제외한 부가세만 분개하면 되고요. 대변에는 또 대행 관세사에 먼저 준 선급금입니다. 통관을 대행해주는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차변의 공급가액만큼 미착품이고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대변에는 또 선급금이죠. 부대 비용도 마찬가지로 차변에는 미착품, 대변에는 선급금입니다. 그럼 우리가 통관을 대행해주는 관세사에 준 선급금 내역도 정리가 필요하겠죠? 처음 관세가 얼마, 부가세가 얼마 등등 대략적인 금액을 청구해서 먼저 준 돈이 여기서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돈으로 실제로 그쪽에서 관세도 납부해주고 부가세도 납부해주고 부대 비용도 대납해줍니다. 자기네들이 먹는 통관 수수료도 발생되죠. 그래서 미리 준 돈 1,000만 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세금과 비용들을 빼면 여기서는 73만 원이 남습니다. 그럼 그 남은 잔액을 돌려받거나 수입 거래가 자주 있다면 다음 수입건으로 잔액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태 관세사나 부대 비용 다 미착품으로 분개했었는데요. 이제 통관을 완료했으니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인보이스 기준으로 매입을 인식했으니 그 금액인 6,250만 원과
관세 200, 통관 수수료 20, 선박 부대 비용 60까지 포함한 6,530만 원이 모두 상품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상품, 대변에는 미착품으로 미착품은 이렇게 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대금을 해외 거래처로 송금을 합니다. LC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TT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남은 잔액은 여기서 4,000달러를 송금을 하는데 그때 송금하는 환율이 1,300원이다 하면 이걸 곱해서 실제 원화는 5,200만 원이 나가게 되죠. 여기에 송금 수수료 2만 원도 발생되었네요. 그럼 그 전에 외상매입금 원화 잔액은 5,0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5,050. 그런데 실제로 송금한 금액은 5,200만 원이죠. 그럼 그 차액 150만 원이 손실이네요. 그래서 차변에 외환자손 150. 송금 수수료 2만 원은 지급 수수료. 대변에는 실제로 나간 원화 금액 수수료를 포함하여 5,202만 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수입거래에 대한 분계 처리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 말고도 다양한 분계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매입을 인식하는 것이 인보이스가 아니라 수입신고 필증 기준으로 매입을 처리하거나 수입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 인식하는 일자도 여기서는 인보이스 일자 기준이었는데 선적 일자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수입신고 필증 일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지금까지 수입거래에 관련해서 중소기업 경리가 알아야 하는 분계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이런 경리 업무가 어렵다면 하나라는 경리TV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리 업무를 총망라한 커리큘럼 수업을 듣고 싶으시면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영상을 시청해주시거나 그룹 가입을 신청해주세요. 그래도 어렵다면 1:1 개인 맞춤 가입을 신청해주세요. 만약 격리 고용이 힘든 대표님들은 격리TV에서 제공하고 있는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회계 프로그램 도입 등의 단기 서비스도 가능하고 격리 업무 관련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더보기에도 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상 격리TV 하나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